네, 방금 저희 6개 야당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이 모두 다 서명해서 발의했고, 탄핵 사유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 있었던 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해서 발의했습니다. 네, 그럼 질의 응답 받으면서 한 말씀 할까요? 제가 먼저 그럼 한 말씀. 이번 주말을 넘기면, 이번 또 주말까지 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번 주말에 어디를 향해 촛불을 들지, 그리고 여기에서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어떤 대응을 할지 걱정됩니다. 따라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들이 희생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분통수권자를 단 1분이라도 빨리 동작 그만시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질의응답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예, 수석님, 이번 지금 발의를 하셨고 이제 자정이 지나고 바로 본회의에 보고를 하시는 방침으로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표결일 24시간 지나서 6일 0시 1분에 바로 하시는 건지. 그 과정과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발의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 다시 말해서 5일 새벽에 열리는 본회의에 00시 01분 그 무렵쯤에 본회의가 열릴 텐데요. 그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일 새벽 00시 02분부터는 표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표결을 그때 할지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혹시 뭐 첨언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가운데로 가시죠. 네. 지금 탄핵 발의와 관련해서 또 시민사회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치권이 이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서 민주노총의 지금 총파업과 용산 행진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지켜봐 주시고, 국민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에서 책임 있게 탄핵 절차와 그다음에 내란 선동과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그 안정성을 찾는 그 노력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의견들이 다 모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또 있으십니까? 탄핵 사유로 내란죄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유를 하셨는지랑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 사유 어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이라는 것이 국헌문란인데, 국헌문란이라는 것이요,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어제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아마 여기 기자님들도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고 전 국민들 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국회의원들도 깜짝 놀라서 국회로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뉴스를 보자마자, 소식을 듣자마자. 그런데 군과 경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혹시 계엄에서 포고령 1호에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포고령에 따른 거 맞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계엄은. 오로지 국회는 이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지 이 계엄에 따라서 어떤 효능을, 기능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고령 자체도 위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일련의 내란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표결을 진행할 때는 24시간 뒤에 바로 진행하지 않으시고 좀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부분이 고려 사항일까요?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죠. 다 아시잖아요.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뭐 당연히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무적 판단을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첨언하시고 짧게 한번 할까요? 네, 한 예, 말씀 예. 하십시오. 예. 일 1년에 한밤중에 일어났던 이런 상황은 뭐 과거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권 이제 끝장내야 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하는 시민들이 마음이 모이는 자리였고요. 저는 아주 비정상적인 것, 또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제의 사태를 넘어서는 그런 사태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아주 많이 듭니다. 제2의 계엄 또는 국지전 이런 것들을 발발시켜서 실제적인 정치 상황에 준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하루빨리 이렇게 직무를 정지시키고 전자에서 끄리 내리는 것, 이것이 야육당의 마음이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오늘 탄핵안을 잘 발의했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로, 민주주의가 굳건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진보당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하다 이런 정신 나간 짓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참 무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말 정신 나간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탄핵은 상수이고 필수이고 내란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처벌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많은 정당들이 저희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내란으로 윤석열을 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탄핵을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국정조사라든지 각 상임위의 현안 질의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윤석열이 왜 국민 그 누구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미친 짓을 벌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함께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주동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작업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혁신당도 그런 부분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어제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의 탄핵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제 충격적인 상황이고 지금 좀 달라졌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개혁신당이 또 여당 의원들과 나름대로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충실하게 해나가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제 밤 일상의 평화가 깨졌던 그 순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급하게 친정 엄마한테 맡겨 보냈는데요. 제가 급하게 며칠치 짐을 싸고 집을 황급하게 빠져나오는 그 과정에서 저희 3살짜리 아들이 뭔가를 느꼈는지 평소에 하지 않던 엄마 손잡아주세요, 엄마 안아주세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어제 저녁 많은 국민들이 일상의 평화가 깨지고 불안함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을 겁니다. 오로지 대통령 일가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위법과 위헌, 그리고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일상의 평화를 깨트리는 이 내란의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 내란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간이 한 72시간 남았는데요. 그 시간 안에 반드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야6당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 서서 우리가 일상의 평화를 지켰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만 받고. 아까 6분까지 말씀하셨는데 표결에 그 8표가 필요한 건데 혹시라도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 방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일단 뭐 저희는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국민이 만들어낸 비상이 아니라 대통령 혼자가 만들어낸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주영 의원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탄핵에 대해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정이 우선이고 헌법의 수호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껴왔습니다만 어제 일어난 무도한 상황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 질서에 대한 유린이고 삼권 분립에 대한 능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대통령의 판단력에 대한 것도 더 이상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에 기조한 어떠한 중요한 의견도 단 하나라도 대통령을 통해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당의 입장입니다. 저희는 야당과 연합하여 국정을 하루속히 정상화시키고 국회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마무리.